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5% 성장률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4년 거시경제 통계를 발표하며 실질 GDP 성장률이 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상했기 때문에 5%라는 수치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유럽 및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측한 성장률은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셈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1월에서 9월 동안 분기 경제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였으며 4분기에는 5.4%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 12월 중국 정부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립적 경제정책에서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한 통화 완화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 정책들은 202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3분기 성장률이 4.6%에서 4분기 5.4%로 급등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를 마술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통계는 한 지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른 관련 지표들이 함께 변화해야 진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통계는 종종 의문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전력 소비와 같은 기초적인 지표와 경제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점이 그 예입니다. 보통 전력 소비량은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우 에너지 절약 기술의 발전으로 이 관계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사망한 리커창 전 총리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지표로 철도 화물 수송량, 전기 소비량, 은행 대출 잔액을 사용해 경제 동향을 판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리커창 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자국의 경제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와 실제 경제 상황 간의 불일치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중국 경제 통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고 이 통계들이 제대로 된 경제 분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요 측면에서 중국 경제 성장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 지표에서 눈에 띄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국제 무역 수지는 21% 성장하며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주로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수출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개인 소비를 나타내는 소액 판매 증가율은 3.5%,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은 3.2%로 모두 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5%에 도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경제에서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0.6%로 급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와 아파트의 분양 면적 증가율도 마이너스 12.9%로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어떻게 5%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실제로 5% 성장했다면 2024년 말에 서둘러 경제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2024년 외국 기업의 대중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27%나 감소했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대중 투자는 팬데믹을 계기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4년 중국의 총인구가 139만 명 감소한 점도 중요한 지표로 꼽힙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 통계의 문제점은 그 자체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만약 경제 통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202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총리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장치였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 것은 경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총리 기자회견은 정부가 시장에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 당내에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경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제 상황에 대한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불안정해지고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은 시진핑 정권에게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계가 아무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려 해도 실제로 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0%를 맴돌고 있으며 생산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의 부진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학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중국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2.0이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정권은 이에 맞서야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자 첨단 기술의 주요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외교의 핵심 인물인 왕이 외교부장이 늑대 전사 외교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면서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G7 국가들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중국의 기술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을 고려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발표된 세계 주요국 슈퍼컴퓨터 개발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상위 5위에는 모두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시진핑 정권의 경제관리 방식은 하향식이어서 설정된 성장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관료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통계를 꾸며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9월에는 중국에서 통계 조작을 바로잡기 위한 통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 조작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다 해도 통계적 부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경제학자 가오정웬과 스탠포드 대학의 쉬청강 교수는 중국 경제의 실제 성장률이 공식 통계보다 3%포인트 낮다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견해가 중국 경제의 현실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은 중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경제 통계와 실제 경제 상황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고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은 중국이 직면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통계를 조작하고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기술 산업과 수출 시장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외국인 투자 감소와 인구 문제 역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압박 속에서 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계 조작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서 근본적인 경제 개혁과 신뢰 회복이 절실합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미래는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구조 개선과 정책의 투명성에 달려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이러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 2025년이 중국 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